안녕하세요. 짱쌤입니다. 2020년부터 24년도까지 실기 출제 경향 살펴보고 있죠? 연습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6번째는 의사소통 되시겠어요. 2020년 상반기에는 치료적 의사소통 중에서 이제 재진술하는 표현들을 고르는 문제였고요. 난청 노인과의 의사소통도 출제가 됐어요. 하반기에는 치료적 의사소통 중에서 이제 침묵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나왔고요. 2021년 상반기에는 반영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난청 대상자와의 의사소통도 출제가 됐어요. 하반기에는 공감의 표현을 고르는 문제 나왔고 환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출제가 됐어요. 의식이 명료한 대상자를 환자 확인하실 때는 개방형 질문이 꼭 들어가시고 팔찌와 의무 기록을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2022년 상반기에는 공감의 표현 또 출제가 됐고 시각장애인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이 출제가 됐어요. 하반기에는 반영의 예를 찾는 문제가 나왔고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환자 확인하는 방법이 출제가 됐죠. 팔찌와 의무기록, 이름판 확인하시는 거 필요할 수 있죠. 2023년 상반기에는 폐쇄형 질문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검사를 가는 대상자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또 출제가 됐어요. 의식이 명료한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과 동일하죠. 하반기에는 반영의 예를 고르는 문제, 그리고 전입하는 환자를 확인하는 방법, 개방형으로 질문하는 거, 팔찌, 의무기록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죠. 2024년 상반기에는 기초에서 치료적 의사소통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치매 환자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실기 문제에서 출제가 됐죠. 하반기에는 공감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이게 무엇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일반 문제 치매 환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옳은 것은 보시면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간, 장소, 사람의 기본 정보를 자주 반복하여 인식시키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고 치매 환자도 진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써주시면 좋죠. 1번 같은 경우에 복잡한 언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로 또박또박 이야기해 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2번에 환자 정면에서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큰 소리로 이야기할 때는 이제 상대방이 화가 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톤을 너무 높이지 않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4번에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시면 안 되죠. 기다리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고 질문을 하실 때는 한 번에 한 가지씩을 질문하시고 짧게 질문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5번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라든지 이 접촉을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표정도 이렇게 환한 표정을 짓는다든지 하는 거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셔야 되죠. 2번에 비치료적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답은 3번이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하는 거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는 비난에 속할 수 있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이거는 대화를 거절하고 넘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절로 보실 수 있죠. 두 개 다 이제 비치료적 의사소통이에요. 1번 같은 경우에 오늘의 기분은 어떠세요? 이거는 개방형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번에 그러시군요. 이해합니다. 공감의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고 4번에 얼마나 아프신지 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얘도 이제 개방형 질문이 속하실 수 있죠. 5번에 병원에 입원하신 느낌이 어떠십니까? 개방형 질문이기도 하고 평가를 경험에 대한 느낌을 이제 격려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치료적 의사소통에 속하실 수 있죠. 17번째는 투약과 임종이 되시겠어요. 2021년 투약에서 항생제 피부 반응 검사 어떤 형태로 주사를 할 거냐? 피내 주사였죠. 2024년도 상반기에는
처방된 약이 이제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기초에서 출제가 됐어요. 처방된 만큼 투약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초과된 양은 버리고 처방된 양만큼을 투약한다 해주셔야 됐어요. 그리고 그 밖에 설화로 투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혀 밑에 약을 넣어주시는 게 필요하죠. 기초에서 출제가 됐고요. 2024년도 기초에서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 시간이 이제 하반기에 출제가 됐죠. 48에서 72시간 후에 판독하실 수 있죠. 그리고 호스피스 간호가 2020년 상반기에 출제가 됐고 하반기에는 임종 환자 간호가 출제가 됐어요. 2024년도에도 기초에서 임종 환자의 간호가 출제가 됐어요. 1번에 경구 투약 시 투약 시간을 식사 시간에 맞추고 가능한 깨어 있을 때 투약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답은 2번이죠. 투약 시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이제 빈속에 먹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위장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환자가 잠을 자거나 의식이 명확하지 않을 때 경구약을 먹다가 흡인 위험성이 높죠. 그래서 깨어 있을 때 약을 먹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1번에 쓴맛을 느끼지 못하거나 치아의 착색, 경구약이 빠르게 흡수, 투약 중에 효과가 빠르다. 다 틀린 답이라고 보실 수 있죠. 경구약은 투약 중에서 효과가 가장 느린 부분이고 쓴맛을 항상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경구약이 치아에 착색이 위험이 있는 경우는 빨대를 이용해서 섭취하시는 거 필요하죠. 녹여서 드실 때는 미지근한 물에 녹이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주사 바늘로 인한 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죠. 즉시 주사 바늘을 버리지 못할 때는 한손 기법을 이용해서 자상을 예방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1번에 사용한 주사 바늘은 되씌우지 않는 게 원칙이시죠. 2번에 사용한 바늘은 손상성 폐기물 통에 버려주셔야 돼요. 3번에 찔림 사고가 발생할 시는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보고를 먼저 해주셔야 되겠어요. 5번에 주사기 사용 즉시 주사기와 바늘을 분리하지 않고 바늘 그대로 손상성 폐기물에 바늘을 분리수거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응급간호에서 출제됐던 문제들 살펴볼게요. 20년 1번 문제 살펴볼게요.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정확히 하는 그림을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가슴 압박하실 때는 팔꿈치를 펴고 팔이 바닥에 수직이 되셔야 돼요. 체중을 이용해서 압박을 하시는 거죠. 깊이는 5cm로 분당 100에서 120회로 압박을 해주셔야 되죠. 이번에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에요. 답은 1번이죠. 심장 리듬을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 손을 떼셔야 돼요. 이번에 전기 충격을 전달할 때도 대상자에게 손을 떼셔야 되죠.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물러나세요 라고 외쳐주셔야 돼요. 3번에 자동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하실 수가 있어요. 4번에 자동 제세동기 작동하실 때는 전원을 켜고 전기 패드를 부착하고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에 심장 충격을 시행하실 수 있죠. 패드를 부착하는 부위는 오른쪽은 쇄골 바로 아래에, 왼쪽에는 젖꼭지 아래에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을 해주셔야 되죠. 5번에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는 가슴 압박은 중단을 10초 내외로 해주셔야 되죠. 바로 가슴 압박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3번 문제 볼게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양팔에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하시는 게 필요하죠. 3번이 답이 되시겠어요. 1번의 속도 분당 100에서 120회죠. 2번에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기울이고 턱을 들어 올리는 자세를 취해 주셔야 돼요. 3번에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고 가슴을 압박하는 것. 체중을 실어서 해주셔야 되죠. 4번에 대상자의 가슴은 5cm를 눌러주시는 게 필요하죠. 성인은 5cm, 소아는 4에서 5cm가 되시겠어요.
5번에 심폐소생술을 하실 때는 반응을 확인을 하시는 게 1번이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가슴 압박과 기도 유지를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도 기억해 주시면 좋죠. 30대에 2가 되시겠어요. 감사합니다.